그리고 E는 에라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허용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적정한 표본 규모가 결정한다는 거, 그죠? 이거는 제가 뭐 숫자를 내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한테 이게 테이크홈 홈 이셈이니까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면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문제를 낼 수도 있고 하여튼 여튼간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니까 한번 꼭 봐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인가? 364페이지 표 12-8 통계 기법의 종류, 그죠? 예. 자, 이 표 하나에 보면은 이 표 하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분석들이 여기에 속하는구나, 여기에 속하는구나. 여기는 독립변수가 이런 거고 종속변수가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를 갖다 보는 거고, 이런 걸 대표는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표 12-8에 나오는 통계 기법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케팅 조사를 듣고 나서 잊어버리더라도 이 부분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부분 잊어버리면 왜 안 되냐면은 이 부분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분석이 어떤 분석이 적합하다, 어떤 분석이 적합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통계 기법 종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숫자적인 측면보다도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드렸습니다만 여러분한테 크게 두 가지 수학 문제를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카이스퀘어 검정이고 다른 하나 아노바 검정을 얘기했었죠, 그죠? 카이스퀘어 검정 같은 경우는 책에는 지금 카이스퀘어 검정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책에 보면은 카이스퀘어 검정이 여기 보면은 에스콰이어, 금강, 엘칸토 그리고 20대 초반, 그러니까 횡으로 20대 초반, 3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래서 세 개의 종류의 어떤 그런 횡이 있고, 종으로는 에스카이오제와 금강제와 엘칸토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3의 어떤 그런 스퀘어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3대 3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2대 4 또는 4대 2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제가 숫자를 바꿔 넣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거 가보면 알겠지만은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이 있죠.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이라는 게 카이스퀘어 제곱인데 거기 보면은 3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따라 가지고 그 2대 4든 4대 2든 여하튼 간에 그 수치를 갖다 넣어 가지고 이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 여러분 숫자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통계량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뭐하고 비교해야 되느냐? 크리티컬 밸류 값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죠. 검증 통계량 값하고 크리티컬 밸류 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크리티컬 밸류 값은 사실 이 뒤편에 있는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이잼 테이크홈이 이잼이니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한테 그냥 찾아라고 얘기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 검증 통계량 값을 구하면 크리티컬 밸류 값하고 비교해 가지고 검증 통계량 값이 크리티컬 밸류보다 크면은 뭡니까? 기무 가설 어떻게 합니까? 리젝트 하는 거죠. 작으면은 기무 가설을 액셉트 하는 겁니다. 오케이? 크면은 기무 가설 리젝트 하는 거고, 작으면은 기무 가설 액셉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카이스퀘어 통계량 검정이고, 똑같은 식으로 아노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노바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게 3대 3이던가? 삼 3호네. 그러니까 판촉을 실시하지 않은 20% 가격이나 판촉물 제공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가지고 5개 점포의 그 판매량을 갖다 증가를 갖다 이렇게 수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게
행 5개고 총 3개의 어떤 그런 테이블인데 이것도 뭐 행을 6개, 행을 4개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종을 4개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 기무가설에서 여기서 이 기무가설을 채택하냐 또는 리젝트하냐를 갖다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무슨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노바 통계량부터 구해야 되죠. 그래서 아노바 통계량이라는 게 뭐 여기 보면 어디냐면은 뒤에 가면은 표 13-2 357페이지 357페이지 387페이지 표 13-2를 보게 되면은 분수를 표라고 해가지고 가시수교 통계량 값이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죠? 공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뭐 자유도라든가 또는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가시수교 통계량 값을 F 분포표에서 F 크리티컬 밸류 값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크다 그러면은 당연히 HZ를 리젝트 하는 거고 작다 그러면은 HZ를 액셉트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수교 검증하고 이 아노바 검증 같은 경우는 내가 표를 다 제시하고 여러분들 그 숫자를 갖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통계량 값도 여러분들 뒤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비교해가지고 HZ를 리젝트하고 HZ를 액셉트하는 얘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강의도 계속 아주 낱낱이 얘기를 해줬고 그 시험 나온다고 몇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성만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내는 문제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배운 거하고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죠, 코로나. 그죠? 코로나가 우리 지금 현재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직사게 고생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다 직사게 고생했는데 사람들이 고생하다 보니까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느낀 게 있다 하면은 그 느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 자,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자기 혼자만 연구한다 하면 사실 뭐 연구할 이유가 없는 건데 남한테 그 자기가 연구한 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리서치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보고서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한번 봐라 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연구 보고서를 던져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한 연구 보고서 쓸 때 제가 문제를 갖다 어떻게 내냐 하는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어떻게 답을 써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연구 보고서 답을 쓸 때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 논리성입니다. 네, 논리성. 두 번째 뭐냐면 신뢰성입니다. 자, 논리성은 뭐고 신뢰성은 뭐냐? 논리라는 거 여러분 알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황당하게 그냥 앞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을 듣다 하게 되면 그 사람 좀 미쳤나? 왜 저 따위밖에 얘기 못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극히 논리적인 사람은 뭐냐면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논리가 너무나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논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어떤 그런 서로 인맥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논리를 바탕으로 이제 문장을 전개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논리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는데 논리성을 충분히 바탕으로 글을 쓴다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친구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 당연히 나오는 거구나.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 오케이라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 이거 왜 이런 말 나타나? 이런 말 절대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항상 논리적인 어떤 그런 순서에 따라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논리성을 생각해야 돼요. 논리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논리성을 생각해봐야 되고. 자, 두 번째 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뢰성, reliability.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 말도 못 믿겠고 저 친구가 하는 얘기는 거의 100%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의 말이 100% 1% 맞는지 2% 맞는지 3% 맞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 사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자기가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는 것을 갖다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들이밉니다. 그죠? 자, 내가 지금 우리 서울시내 보니까 서울시내 지금 60%가 지금 아직, 뭐라 하나, 물을 못 마시고 있다. 서울시내 아동이 60%가 물을 못 마시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료 갖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자료 한번 봐라. 이 자료 보게 되면은 서울시내, 이 자료가 서울시내에서 전체 인구가 설문조사한 건데 60%가 뭐냐면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못 마신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와, 저거 정말 좀 맞네. 그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대판 믿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에 논리성도 생각해 줘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말에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뢰성을 항상 생각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의 이 답지 D편의 11장에서 20장 사이,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 사이에는 그런 어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어떤 남한테 내가 이 말이 내가 내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연구한 거라든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거라는 걸 갖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표나 이런 것들, 연구나 이런 것들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페이지 놔둔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에 놔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에 신뢰성 갖다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라든가 또는 도표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항상 마련해가지고 그 수치를 갖다 들이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장이 여기에 나타나듯이 논리성이 있고